손부는 자가 백양이다. 그의 부친 송강은 자가 성대이며 송경과는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이다. 손분이 부모를 여의었을 때 동생 손보는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손분이 직접 그를 길렀으므로 형제간의 우애가 매우 돈독했다. 손부는 군의 도구와 현장을 지냈다. 송견이 장사에서 의병을 일으켰을 때 손부는 벼슬을 버리고 정벌에 참가했다. 송견이 세상을 떠난 후 손부는 송견의 직무를 대리해 남아있는 무리들을 이끌고 송견의 시신을 지켜 고향으로 후송했다. 나중에 원술이 수춘으로 옮기자 손분 또한 그에게 의탁했다. 원술의 사촌형 원소가 회계의 주왕을 국왕태수로 임명하자 원소와 원술 사이에 불화가 생겼다. 원술은 손분을 보내 음릉에서 주왕을 공격해 깨뜨렸다. 원술은 손분을 예주 자사로 삼고 단양도의로 전임시켰으며 정로 장군을 대행해 산호를 평정하게 했다. 양주자사 유효에 의해서 핍박받고 쫓겨나자 손부는 사졸들을 거느리고 역양으로 돌아와 살았다. 얼마 후에 원술은 다시 손분과 오경을 파견해 함께 번능과 장영 등을 공격하게 했으나 함락시킬 수 없었다. 손책이 강동으로 건너가 손분과 오경을 원주하고서야 장영과 번능 등을 깨뜨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 유효에게 쳐들어갈 수 있었다. 유효는 예장으로 달아났다. 손책은 손분과 오경을 파견해 수춘으로 돌아가 원술에게 보고하게 했는데 마침 원술이 황제를 참칭하고서 부서와 백관을 설치하고 있었을 때라. 손부는 국왕태수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손부는 취임하지 않고 처자식을 버리고 강남으로 돌아왔다. 강표전에 이르길 원술은 오경에게 광능을 지키게 했고 또한 손책의 친척형 손양도 원술을 위해 일하고 있어 그를 연암태수로 임명했다. 손분을 장군으로 삼고 수춘에 주둔하게 했다. 손책이 오경 등 몇몇에게 편지를 썼다. 지금 강동을 정복하고 싶은데 아직 2에서 3군이 동참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오경은 즉시 광릉에서 손책에게 왔고 손부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음에도 곧 왔는데 손양은 거리가 멀다는 이유 때문에 오지 않았다. 오서에 이르길 손양은 자가 문양이고 아버지는 손유로 자가 중유인데 송견의 친척 동생이다. 군의 주부 공조로 일했다. 손양은 송견을 따라 정벌에 따라 다니다가 공을 세웠고 낭중에 임명되었다. 나중에 원수를 위해 일했다. 정남장군이 되었고 수춘에서 죽었다. 이때 손책은 이미 오군과 회계 2군을 평정했고 손부는 손책과 함께 여강태수 유흥과 강하태수, 황조를 정벌하러 가서 이기고 돌아오다가 유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장을 지나면서 평정했다. 손책은 손분에게 태수직을 겸임케 했으며 강표전에 이르길 당시의 단양 사람인 동지가 스스로 여릉태수가 됐다. 손책은 손분의 동생 손보에게 병사들을 이끌고 남창에 주둔하게 했다. 손책은 손분에게 말했다. 형이 지금 예장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동지의 목구멍을 움켜쥐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게 형세를 엿보다가 인하여 구기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고 공군으로 하여금 원조를 하게 하면 한 번 들고 일어나 대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손부는 동지가 병들었다는 것을 듣고 손책의 계책을 따르기로 했다. 주유는 파구에 이르고 손부는 마침내 여릉의 진군에 점거했다. 나중에 도정후에 봉해졌다. 건한 13년의 사자 유은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손분을 정로장군에 봉했는데 군을 다스리는 것은 이전과 같았다. 손부는 관직에 11년간 있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 솔린이 뒤를 이었다. 솔린은 구세의 부친을 대신해 예장을 다스리고 승진되어 도양후에 봉해졌다. 오서에 이르길 솔린의 자는 공달이다. 성정이 바르고 정하며 민첩해 어려서부터 영예가 있었다. 군에서 재임한 지 거의 20년이 되는데 그 사이에 반란자를 토벌해 공적을 세웠다. 솔리는 소환되어 무창으로 돌아와 요장독에 임명되었다. 이 당시는 태상 반준이 형주의 일을 관장하고 있었다. 중안현의 장이며 진류 출신인 서섭이 죄를 지어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반준은
일찍이 서섭에 의해 피해를 본 일이 있어 그를 법에 따라 다스리려 했다. 논의하는 자들은 대부분 서섭을 위해 말을 하였으나 반주는 여전히 석방하지 않았다. 솔린이 반준에게 말했다. 서백웅 형제가 서로 죽기를 다투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의롭게 여겨 미담으로 상기하였습니다. 중흥 또한 지난날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들의 자제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만일 천하가 통일되어 황상께서 국방을 수시하게 되면 중흥의 사인들은 반드시 중흥의 후사를 이었는가에 대해 묻게 될 터인즉 그들이 대답하여 반승명이 서섭을 죽였다고 한다면 일은 어떻겠습니까? 반준이 그 의미를 즉시 이해하여 서섭은 구제될 수 있었다. 박물지에 이르길 서중흥의 이름은 서소이다. 이전에 서백응의 친구가 살해되었는데 서중흥이 보복했다. 사건이 발각되자 형제는 서로서로 자기가 사형되겠다고 다투었는데 결국 두 사람 모두 사면되었다. 원술이 다스릴 때에는 서소는 불응의 현장으로 있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강표전에서도 볼 수 있다. 솔리는 또 하구와 면중의 독, 위원 장군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의 거처에서 직책을 수행하였다. 솔리는 저고 12년에 죽었으며 아들 손묘가 자기를 계승했다. 손묘의 동생 손녀 및 숙부 손안, 손희, 손적은 모두 유직을 역임했다. 오력에 이르기에 솔리는 손묘 말고도 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손술은 무창독으로 형주를 담당했고 손지는 문안독, 손해는 성문교위, 손흠은 낙향독이 되었다. 손지는 나중에 진나라 군대와 싸우다가 장제와 함께 죽었다. 손분의 증손자 손해는 자가 덕시였다. 손해별전에 이르길 손해는 공부를 좋아하고 재능과 재치가 있었다. 진나라 영영 원년에 제왕 사마경의 뜻을 따랐는데 공이 있어 지능우를 봉해졌고 대사마 적조속이 되었다. 사마경이 교만해지고 우쭐해지고 지나치게 사치스러워지자 세상 사람들이 실망했다. 손해가 사마경에게 조언해 오난 사불가을 이야기하며 모든 임금의 정무를 양보하고 사마경의 본래의 번국으로 돌아갈 것을 사마경에게 권했는데 그 말이 구구절절 절실했다. 하지만 사마경은 듣지 않았고 결국에 사마경은 패하고 죽었다. 성도왕 사마영의 부름을 받아 대장군 창군이 되었다. 이 당시 사마영이 장차 장사왕 사마이를 정벌하려 하였는데 육기를 전봉도독으로 삼았다. 손해는 육기와 같은 고향이라서 몹시 친하였는데 그가 화를 입을까 걱정스러웠다. 손해가 말했다. 도독의 자리를 왕수에게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육기가 대답했다. 장차 나에게 적을 피해 숨으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 그 해악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육기는 얼마 후 무기 배웠고 육기의 두 동생인 유군과 육탐 또한 살해당했으므로 손해는 크게 마음 아파했다. 영흥 원년에 황제의 수레인 승여가 업으로 갔고 사공인 동해왕 사마올이 합의해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손해가 사마올에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 이름을 비밀로 하고서는 자칭 남악에 사는 진비지 않은 가명을 썼다. 그리고서는 근원과 세상을 바로잡는 계략을 권하였는데 그 편지 내용이 구구절절 너무 아름다웠다. 사마올은 그 편지를 보고 길거리에 방을 붙여놓았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쓴 사람을 찾았다. 손해가 마침내 나와서 만났고 사마올은 그 즉시 그를 기실 참군으로 삼고 진정서를 담당하게 했고 회의할 때도 참여하게 했다. 경문을 만들 때마다 사마올이 역마로 재촉해 불렀는데 명령에 응하여 바로 만들었는데도 모두 문장의 취지에 맞았다. 낮은 관직으로 옮겨 다녔는데 이후에 광무장군, 안풍내사가 되었다. 47세의 나이로 죽었다. 손해의 문장은 수십수나 된다.